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축구를 주로 얘기하는 채널에서 왜 갑자기 퇴사 혹은 이직 얘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 선수도 직업이죠.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 아니면 내가 사장이야, 그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고용을 당하고 노동력을 발휘해서 또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능력 있는 친구들은 돈도 많이 받고 혹은 점프업 해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스카우트제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교 1등 하고 하면 명문대학교에서 뭐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런 데서 알아서 연락이 오고, 이거 운동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축구나 야구를 하다 보면 본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구단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스카웃이 일찍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좀 논외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영상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을 끄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죠. 연봉일 수도 있겠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고 커리어 개발이 이 직장에서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퇴사를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지금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는 진짜 우리 삶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고민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집이랑 뭐 다른 외식하는 공간, 뭐 취미를 하는 공간을 제외하고서 이 직장에서 하루에 절반 이상을 더 보내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공간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면 퇴사 고민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인생 한 번인데 만족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누구나 잘 살고 싶은 거는, 이거는 나이, 성별 이런 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퇴사의 타이밍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홧김에 그냥 짜증이 나서 대안 없이 그만둔다면 그 선택에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전 직장으로 다시 가고 싶고 이도저도 아니면 모든 걸 망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동안 그 인스타그램에 무차별 저격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남들을 다 안 만나게 되고 두문불출 잠수 타게 되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이 화면 뒤에 있는 이 아저씨, 조세 무리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축구에 아예 무관하고 그냥 퇴사의 타이밍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세 무리뉴 이 아저씨는 축구계의 레전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손흥민 선수가 있었던 팀이고, 지금은 쫓겨났는데 글쎄 뭐 쫓겨난 게 맞겠죠. 그런데 바로 또 비교적 명문팀에 경력직 입사했어요. 대단하죠. 부럽죠. 어쨌든 가는 곳마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니까 이게 직장으로 치면 전설적인 컨설턴트, 잘 나가는 뭐 맥킨지 이런 데에서의 컨설턴트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당시에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그런 굴지의 대기업에 가가지고 경영 환경에 맞춰서 기가 막힌 전략들을 짜내는 거예요. 조세 무리뉴 감독이 예전의 축구판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성과도 대박이었죠.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왜 많은 것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추구하는 전술이 올드해지고 또 스타일이 굉장히 꼰대야.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굉장히 직원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갈궈요. 그래서 이게 이 아저씨는 지금 간지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는 아저씨도 퇴사를 하거나 혹은 이직을 할 때 굉장히 심각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직장을 잃었었거든요. 직장을 잃고 막막하던 시기에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해설위원을 할까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또 완전 진짜 전세계급의 명문팀은 아니지만 비교적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 AS 로마라는 팀의 경력직에 대한 고민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세 무리뉴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사 혹은 이직을 할 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타이밍을 숙지하고 내가 지금 단순히 일이 힘들고 그만둔다고 하면 이거 아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이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조회수가 1이라도 더 올라가죠. 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 퇴사에 고민이 든다, 이런 순간이 온다, 그럼 이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보자고요. 첫 번째, 나를 불러줄 사람이 있나,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혹은 기업,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을 수 있죠.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취업하게 되면 내가 되게 잘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혹은 이런 회사에 취업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대리야, 내가 과장이야. 그럼 내 아래 후배들이 있겠죠?
그럼 야 저기 누구야 복사 좀 해줘. 야 저기 누구야 우리 1시간 줄 테니까 아이디어 짜와. 그러면 후배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아 싫어요. 아 안 해요. 이러지 않죠. 대부분의 후배들은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도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깨 뽕이 들어갑니다. 나 좀 잘 나가네? 나 능력 있네? 자기 암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전국에 과장만 뭐 수십만 명, 대리는 더 많겠죠. 단순히 직급이나 회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 내 캐릭터, 내 가치로만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은 너무 이직하기에 좋은 환경이죠. 이직 앱도 있잖아요. 리멤버, 자플래닛 등등. 그래서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이 커리어 개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게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혼자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이 주관적인 환상에 빠져가지고 덜컥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를 막상 그만두고 나왔을 때 나를 찾는 사람들도 없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때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기분, 이거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당신이 뛰어나서 당신이 대단해서 찾았던 게 아니라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직급 때문이었다니까요. 두 번째 타이밍, 임원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임원? 아니 내가 진급할 때 저 사람도 회사 다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막상 내가 진급하라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충성하다 했던 임원 어디 갔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거든요. 또 이게 회사마다 규모가 달라서 임원들의 숫자나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매번 욕하는 부장님이 아니라 그 부장님이 설설 기는 임원들을 한번 쭉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사해서 임원들이 나이가 어떻고 사는 곳이 어디고 성향이 어떻고 또 뭘 좋아하는지 사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 친구가 있다면 대단한 사내 정치가입니다. 그 회사 계속 다니세요. 근데 결국 회사의 방향은 리더들이 정합니다. 부장도 물론 리더지만 그치만 주요 결정은 임원들이 합니다. 이분들이 방향이 잡혀있고 또 솔선수범하면 당장의 회사 상황이 뭐 안 좋아, 영업이익이 안 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상향 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된 거니까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 평가에 불만족한다면 나와라. 직장인들은 뭘로 살죠? 돈과 그리고 승진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물론 승진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평가입니다. 승진을 할 수 있는 평가죠. 돈은 회사가 성장하면 더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돈 안 주면 욕먹죠. 그런데 평가는 달라요. 이게 회사가 구축해놓은 그지 같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평가에 불만족한다고 해서 이게 단시간에 회사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했는데 평가를 못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의리로 다닙니까? 그래 이번에 참으면 다음에 잘 주겠지. 저희가 무슨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사정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말을 믿고 버텼다가 다음 평가가 만약에 안 좋으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거 꾸준히 다 참고 버티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퇴사의 어떤 그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세 번째 요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 안 바뀌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은데 본인 평가에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과감히 결정하세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퇴사의 타이밍을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서 배우고 성장하셔도 됩니다. 직장인들이 사실요 모두 힘듭니다. 원래 남의 돈 버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견뎌내야죠. 이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상황이 맘처럼 이뤄지지 않고 또 이런 상황에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조세 무리뉴, 이 아저씨조차도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할 때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퇴사라는 거는 정말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스포츠 전문 채널 미리네 라이브에서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